대표님. 네. 지금 이 부모님들, 이 양구 쪽에 있는 부모, 이 자식들 군대 가 있는 부모들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GOP 부대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동안의 그 사건과 함께 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기강 회의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05년 6월의 연천 집비 사건, 예. 그리고 11년 7월의 해병대 총기 사건도 사실 여기가 거의 집피나 마찬가지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84년도 이 같은 22사단에서 했던 여기도 GOP였고, 이런 총기 난사 사건들이 주로 예. 이렇게 GOP나 GP 같은 고립된 데서 발생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 계속되는 근무,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인간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히 고립된 산악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 자신들끼리, 이른바 소대원끼리만 예. 생활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한 명의 어떤 고참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명의 고참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후임을 괴롭힐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 사단마다 한 명씩, 심리 상담관을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단본부에 심리 상담관이 있지, 예. GP 부대 하나하나마다 심리 상담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심리 상담관이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몇 년도까지 연대별로 한 명씩을 심리 상담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것이, 예. 우리 일반 학교 가면, 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상담 선생님들 상담하는 있죠. 상담 선생님 다 있어요. 예. 다 있고, 그 상담 선생님들도 모자라서 학부모들까지 도우미로 불러서 상담을 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은 부모님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들은 예. 학생들과 별로 나이 차이가 없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젊은이에요. 그렇죠. 20대 그런데 초반 그 아닙니까? 젊은이들을 예. 크기에 한 개 대대가 하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만큼 됩니다. 한 400명 정도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런 10몇 개, 18개, 20개 정도의 대대가 있는 사단 하나의 심리 상담관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예. 그러면 이를테면 이 대대에 심리 상담관이 왔으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좀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가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것조차도 사실 부끄러울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도 해병대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심리 상담관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 어쨌든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이 GP에는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GP에 한번 근무하러 들어가면은 일단 한 개 연대 3개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개 사단은 3개 연대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가면 1년씩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P 들어가면 총기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걸 GOP 투입 시기를 좀 줄였습니다. 이제 7개월만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신 대표님, 혹시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는 저희들이 실탄을 탄창에 넣고 빼고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네.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근무 나갈 때 실탄을 지급받고 근무 끝나면 실탄을 반납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통 한번 나갈 때 저렇게 탄창을 한 서너 개 정도는 지급을 받나요? 실탄이 예를 들어서 한 100발이라면 탄창을 한 서너 개 정도는 가지고 나가겠네요. 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이제 탄창 4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탄창 하나가 30발짜리 탄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30발짜리 탄창에 총알을 다 가득 채워서 줄 수도 있고 조금 비워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부대 운영상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통상 탄창 한 4개를 주는데 그게 결국 100발에서 최대 120발인데 그렇게 탄창 4개를 꽉꽉 다 채워서 주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래서 20발들이 한 2개, 그리고 30발들이 한
2개 해서 총 한 100발 정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도에 보면 한 70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30발들이 탄창을 다 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탄창 두세 개, 예를 들어서 한 70발가량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계속 오랜 시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요 심리 상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병이나 1병이면 군대 와서 적응도 안 돼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병장이거든요. 병장들도 GOP에 계속 오래 근무하면 근무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하고 예. 지금 이 시기의 병장들이 예. 느끼는 그 병장들의 권위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장이면 뭐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렇죠. 말년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편한 시기가 군대 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그러나 옛날의 그런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뭔가 후임들에게 뭔가 좀 시키려고 하고 또는 지시를 하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아직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후임들에게 그런 명령체계가 제대로 안 먹힐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오는 사실은 고참인데 예. 궤도는 지금 자꾸 바뀌어라 그러고 그렇지만 문화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 예. 찌꺼기가 예. 그런 데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병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신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GP 또는 GOP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공간에서 뭐 이게 좋든 싫든 계속 얼굴을 봐야 되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휴가 나갈 때나 잠깐 바깥 공기 쐬고 또 뭐 근무를 뭐 GP라고 해서 계속 근무는 안 하죠. 한 6개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마다 한번 교대를 7개월. 해준다고 합니다만. 네. 예, 이게 그래도 업무 스트레스가 한번 쌓이게 되면 풀 공간이 없다는 거고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이게 뭐 계속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도 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선도하고 또 이렇게 엇길로 나가지 않고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군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우리가 마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와서 나도 했는데 아직도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지금 내팽개치고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똑같이 대한민국 젊은인데 이 군인들에게는 사단이 한 개 사단이 10,000명입니다. 예. 그 10,000명의 심리 상담관 1명 그것도 2년제 계약직입니다. 2년제 계약직 심리 상담관 1명만 사단 하나에 배치를 해서 도대체 10,000명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심리 상담관이 다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5분도 할 수 없는 얘기도 거죠. 못하겠죠. 예.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그렇게 저는 2011년도에 그 해병대 총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학교 하나 정도 크기가 되는 대대별로 심리 상담관 1명 정도는 상주 상담관이 있어야 된다. 예.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획이 됐던 게 연대급 정도의 1명씩 정도가 계획이 됐었는데 아직 뭐 그 정도까지 진행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 자, 신 대표께서는 지난 2005년 사고 때 그리고 2011년 사고 때도 정부에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부대 내 심리 상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 뭐 다른 것보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것은 누군가 군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어디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한꺼번에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저희들이 뭐 늦게 뉴스를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입니다. 처음에 양구로 잘못 알려졌는데요. 병원이 양구 쪽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 쪽에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양구라고 잘못 알려지게 됐는데요. 고성에 있는 22사단. 그리고 8시 15분, 밤 8시 15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5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문제는
약 그 30발의 총을 쏜 다음에 아직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닙니다. 30여 발의 총을 쏜 뒤에 아직도 실탄 수십 발을 갖고 있다. 요건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몇 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탄을 갖고 현재 도주 중이다. 그래서 극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A모 병장이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상조치반을 가동해서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 고성부대에 뚝 떨어져 있는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남쪽으로 갈지 또는 북쪽으로 실제로 북쪽으로 월북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신 대표님 계속 네. 지금 여러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저희 YTN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임모 병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어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나가는 경계작전에서 총알을 매일 한 100발씩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인이라면 누군가 이 총을 실제로 발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상상을 많이 해요. 또 여기에 실제로 맞으면 어떻게 얼마나 아플까라는 상상도 사실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총을 직접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다. 이것은 보통의 고민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를테면 지난달에 백마부대죠. 구사단. 예. 네, 파주에 있는 백마부대 섹터에서 그 임진강을 건너서 월북하는 민간인이 있었어요. 예. 그 민간인을 이제 헤엄을 쳐서 월북을 하는데 우리 병사 한 명이 상병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 병사 한 명이 작년 추석 정도 됩니다. 병사 한 명이 이제 그 조준 사격을 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조준 사격을 해서 그 민간인을 사살을 했습니다. 예. 그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첫 방아쇠를 당길 때. 그렇죠. 네, 정말 평소에 상상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하체가 예. 사라진 것처럼 떨려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증언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떨리는 상황인데, 예. 거기다가 자기가 좋든 싫든, 자기와 같이 있던 동료를 그렇죠. 5명을 죽이고 5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즉, 한 개 분대 전체를 자기와 같이 근무에 나갔다가 들어온 한 개 분대 전체를 지금 다 향해서 다 총을 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는 아마도 10명 전체가 자기에게 다 집단 이지매를 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 한두 명 정도는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분 안 하고 총을 난사를 때는 뭐 자기랑 그렇습니다. 친하고 안 친한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죠. 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벌써 한 3시간, 4시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친구에게도 내가 쐈으면 안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목숨을 해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헌병이라든지 수색대라든지 다 쫓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들키면 내가 사살당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겁이 나서 오히려 북한 쪽으로 월북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부대인 22사단에서 1984년 6월 26일 날 조준의 일병이라는 군인이 15명을 총으로 쏘고 11명을 부상시킨 후에 월북을 했습니다. 그렇고 또 09년에도 이 22사단을 통해서 월북했던 사건이 있고요. 예. 그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6년도입니까? 북한 잠수정이 그 강릉으로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박학 뒤집혔던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잠수함 운전 네, 있었죠. 그때 예. 한 명은 결국 못 잡고 월북을 북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월북 루트가 다 이 22사단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A모 병장도 총을 쏘고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들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생긴다면 월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물론 그 GOP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 통제구역하고 좀 멉니다. 그런데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에도 민가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농사 짓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가서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부대 주변에 있는 민간인 지역을 다른 어떤 그 부대들을 보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예. 그리고, 예. A모 병장이 발견이 되면 일단 예.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만약에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를 예방을 해야 할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범인의 심리 상태라는 게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자기와 친했던, 친하지 않건 평소에 앙심을 심었던 사람도 네. 있겠습니다만 친했던 사람을 쏴서 본인이 숨지겠다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 상태. 게다가 아마 지금쯤이면 사고 발생 이제 한 3시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서야 파악이 되고 이제서야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날 것도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22사단이 아까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이 옛날에 노크 귀순 사건 났던 그런 사단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크 기순 해가지고, 예. 우리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 22사단 지역의 GOP 지역은, 지킬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그 휴전선의 길이가 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들키지 않고 월북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양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양구나 인제처럼 완전히 내륙도 아니고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사실은 좀 평지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월북 월남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리고 예. 방금 말씀하신 노크 기순도 이 22사단에서 발생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고가 난 이 총이 K2 소총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K2 소총에 대해서 좀 재원이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K2 소총이라는 게 어떤 소총입니까? 네, K2 소총은 이제 우리 최초의 국산 자동 소총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우정밀, 지금 S&T 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M16 소총을 기반으로 만든 소총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전 군이 제식 소총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소총을 개량해서 K2A라는 소총을 좀 만들어서 다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K2 소총은 M16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탄창 하나에 한 30발 정도, 최대 30발 정도의 탄창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경계작전을 나갈 때 그 탄창을 한 4개 정도를 받기 때문에, 예. 최대 120발, 현실적으로 한 100발 정도의 탄약을 받아 나갑니다. 예. 그리고 자동 모드로 해서, 그렇죠. 30발 탄창이라면은, 그걸 불과 몇 초 만에 다 쏠 수도 있고, 기관총처럼, 예. 그리고 이제 반자동으로 해서 한 발씩 단발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고 발생 저희들이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40분 가까이 저희 YTN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인균 대표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좀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